저는 새로운 정부 효율성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토지?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실 겁니다. 이 부서는 앨런 머스크가 이끌고 있으며 그는 오늘 밤 갤러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79.1을 기록했고요. 오늘 2.6%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나와서 연설을 하고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을 선언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취임 이후 수많은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의회에서 자랑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6주 동안 행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남겨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정부 효율 부서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의 이름을 불렀고요. 일론 머스크의 이름을 호명하자 이 의회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누구도 하지 못한 부정부패와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게 큰 박수를 보내는 모습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에 화답을 하며 보이스카우트 경례를 하거나 이 거수 경례를 하며 박수에 화답을 했는데 이전에 마음이 너무 들뜬 나머지 나의 마음이 당신에게 향합니다라는 제스처를 취했다가 이 나치의 경례라고 꼬리표가 붙이며 전 세계 모든 미디어에서 일론이 나치라고 주장하고 또 이를 심각하게 믿는 사람도 등장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 흥분하지 않고 어떻게 인사할지 정말 많은 연습을 한 것 같으며 이 보는 내내 불안했지만 다행히 인사를 잘 마쳤습니다. 자,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인사법은 아무 논란이 없는 군인 같은 거수경례로 화답할 것 같고요. 이 손의 각도를 조금만 잘못 펴도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 일쑤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Mr. Speake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자, 의회에 도착한 미국의 47대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고령으로 취임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이 긴 시간 연설을 이어나갔고 이날 가장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저는 자동차 대출 이자 지급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단 그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경우에만요. 자, 영상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동차 대출의 이자 지급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하며 앞으로 큰 변화가 올 것에 대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자, 이런 발언은 2024년 10월 22일 미국 대선 유세 기간 중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서 열린 집회에서 처음 나왔었는데 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 대출 이자를 전액 세금 공제하겠다라고 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었고 이때만 해도 대선 2주를 앞두고 자동차 노동자의 표심을 겨냥한 이 발언쯤으로 해석되며 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 의회에서 다시 한번 발언을 하면서 진심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자동차가 미국에서 제조된 경우에만 해당된다라는 조건을 달아 다시 한번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언급해 진행이 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라는 조건은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 예를 들어서 현대나 도요타 같은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직은 불명확하고요. 아니면 GM이나 테슬라처럼 미국산 자동차 회사만을 뜻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경우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또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차 중 가장 자국 내 부품을 많이 사용하는 회사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려 87
87.5%가 미국산 부품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실현되게 된다면 반드시 혜택을 받을 기업은 테슬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감면해주면 앞으로 미국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을 더 장려하게 되겠지만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법을 개정할 권한은 없고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자, 하지만 현재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민주당의 반대가 강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아직 공식 법안으로 제출되거나 시행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능 여부는 앞으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정치 참여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지 않나 싶고 일론도 여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이웃인 캐나다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고 이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에 보복하기 위해 25%의 인상을 선언하면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30일간의 관세 유예를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미국이 한 번의 관세를 부과한 뒤 하나씩 다시 면제를 나누어 주는 방식은 캐나다에서는 처음 본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관세가 시작되고 바로 월가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예상 주가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예상 주가는 320달러로 발표되었으며 골드만삭스에서는 테슬라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345달러에서 320달러로 소폭 하향 조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 대수를 39만 9천 대에서 37만 5천 대로 낮춰서 예측을 했고요.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42만 6천 대보다 훨씬 낮은 상황인데 이 골드만삭스는 새로운 모델 Y의 전환으로 인해 생산의 차질이 주요 원인으로 손을 꼽고 있고 유럽에서는 1월 등록이 40% 이상 감소하고 2월에도 20% 중후반의 하락을 기록하며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 버전 13의 진정과 소프트웨어의 매출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며 다만 중국 시장에서는 경쟁사들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FSD 수익화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월가의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한글 자막의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늘 자동차 산업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부문이 2024년을 강하게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는 관세로 인한 역풍으로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그 보고서의 저자인 존 머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무이사가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특히 테슬라에 대해 다루고 싶은데 거기에서 몇 가지 변화를 주셨죠. 고객들에게 목표가를 385 낮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왜 그런 결정을 내셨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물론이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테슬라의 국제시장 판매가 유럽과 중국에서 1월과 2월에 정말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에 극심한 압박이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꽤 잘하고 있습니다. 둘째, 올해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저가 모델에 대한 중요한 소식이나 프로토타입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지연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될 겁니다. 셋째, 일론의 양극화된 발언들이 일부 사람들에게 주식뿐만 아니라 브랜드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넷째, 새로운 모델 출시가 로보택시나 완전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을 본격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촉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나와야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하드웨어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FSD 측면에서도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주요 요인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모델 Y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공장이 올해 1분기 동안 3에서 5주간 가동을 멈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델 지연과 일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브랜드에 압박을 주는 요소로 혼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1분기를 지나면 회복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1분기는 꽤 힘들 겁니다. 오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관세 문제도 짚어주세요. 테슬라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설명해 주세요. 테슬라도 북미에서 통합된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서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압박을 받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차량과 1,000억 달러 규모의 부품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25% 관세를 적용하면 자동차 제조사 수익에 약 500억 달러의 압박이 생기고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의 경우 특히 멕시코에서 오는 전자 부품, 특히 베서나니스에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과 비슷한 문제를 겪을 거고 아마 가격을 올려야 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 제조사에게 압박 요인이 될 거고 미국 내 차량 한 대당 평균 약 3,300달러 정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자동차 산업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큰 압박 요인이며 판매량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가격이 오르면 존 당시 생각에 미국 소비자가 그걸 견딜 수 있는 상황인가요? 글쎄요, 저 소비자 신뢰도가 낮고 시장과 소비자 심리 지표에서 많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견디기엔 소비자가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코로나 공급 충격 2.0 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저가형 차량 생산을 줄이고 고가형 차량을 더 많이 생산해서 비용을 일부 흡수하고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요. 소비자는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제품 구성이 더 고급화되고 판매량이 줄어들 겁니다. 그건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도 좋지 않겠지만 정말 큰 압박 요인이 될 겁니다. 소비자는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당신이 언급한 또 다른 점이 흥미로워서 더 파고들고 싶은데요. 머스크 본인이 실제로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물론 그가 정치에 깊이 뛰어들었죠. 지금은 거의 말하라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실제로 머스크가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증거나 좋은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으로선 일화적인 이야기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판매량에 압박이 있는 건 일론의 행동이나 발언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정서가 나빠졌다기보다는 모델 Y의 전환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분기에 판매량이 다시 올라가면서 소비자 정서가 테슬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뵙고 이야기 나누는 게 즐겁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테슬라가 출시될 예정인 저가 모델에 대한 중요한 소식이나 프로토타입을 전혀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24년 4분기 어닝 발표에서 테슬라는 모델 2의 출시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2025년 상반기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리포트에서 밝혔는데 이제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아직 아무 소식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 유출된 사진도 한 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월가에서는 모델 2 생산에 아무래도 지연이 있을 거라 예상하며 좀 실망스럽다고 벌써부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캡에 운전대가 달려있는 차가 목격되기도 해 이 차가 혹시 모델 2가 아닐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테슬라의 공식 발표가 없는 관계로 아직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테슬라의 1분기는 꽤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앞으로 1분기를 지나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현재 관세와 많은 문제로 인해서 사태가 해결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분기에는 마음의 안전벨트를 정말 꽉 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재미있는 것은 관세 문제로 인해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 저가형 차량의 생산을 줄이고 고가형 차량을 더 많이 생산해서 비용을 일부 흡수하고 또 가격을 올릴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인 모델2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고가형 차량을 더 생산하게 된다면 테슬라 모델2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건 테슬라의 모델2가 꼭 미국만을 위한 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 소식에 의하면 테슬라가 인도 뭄바이의 반드라 쿨라 콤플렉스에서 첫 번째 전시장을 마련했고 관련해서 임대 계약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이 테슬라 매장은 농구 코트 크기 정도의 사이즈고 테슬라를 이곳에서 직접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도에서는 연간 2,000대 정도의 차량을 수입할 수 있게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장에 진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 3나 모델 Y를 판매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인도에서는 수입차에게 110%의 관세를 물리고 있고 모델 3 같은 차량은 110%의 관세로 인해 인도에서는 약 8만 달러 이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로이터에서는 어쩌면 인도에서 이런 관세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이 미국은 인도와의 무역 협정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0%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며 이는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려는 시기에 맞추어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로이터의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는 즉각적으로 관세를 0%로 가는 것에는 주저하고 있다고 하며 인도의 국내 자동차 산업인 타타모터스나 마힌드라 등의 반발을 고려해 점진적인 인하만 검토 중이라고 하고 이 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인도에서 공장 설립을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해 이 중국 이외에도 새로운 생산 기지가 인도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인도와의 빅딜이 미국의 무역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지가 기대되고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